많은 분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에 좀 멀어지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. 지금 현재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어디까지 왔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구조하지 못한 이유를 저희도 알고 싶어서 10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, 물론 구조하지 않은 사실은 뭐 전 국민이 지켜봤고 우리도 현장에서 봤으니까 아는데,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을 저희들은 못 들었어요, 지금까지. 예. 왜 그렇게 그냥 일반 국민이라도 배 안에 사람이 있으면은 배가 가라앉으면 죽는다는 건 다 알잖아요. 그럼 나오라고 방송을 하든가 선언이 안 했으면 구조하러 간 해경이 했어야 되는 게, 어떻게 보면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건데 안 했단 말이죠. 근데 왜 안 했을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저희들은 모르고 지금 10년을 맞이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게끔 해야 하는 해경 지휘부는 왜 또 안 했을까? 당연한 건데 일반인이 아니고 구조 전문가들이고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을 했던 공무원들이잖아요, 해경은. 근데 왜 그걸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? 단순히 현장에서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. 보고를 안 받았더라도 보고받기 위한 지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죠. 그러면서 그런 해경 지휘부가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어요, 지금까지. 해경에 대해서는 한재 무억도 없이 전체적인 세월호에 대해서는 다 수사를 못 하더라도 해경만큼은 가족들이 여한이 역경급 수사를 하겠다고 임관혁 수사단장이 얘기했는데, 결국에 1년 정도 수사를 함에 있어서 거의 뭐 기존에 2014년도에 했던 검경 합동수사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, 그때 당시에 수사를 그냥 확인만 시켜주는 그런 수사밖에 안 하고 기소도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 재판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오죠. 그래서 전부 지금 해경 지휘부는 무죄를 받았습니다. 달랑 해경 그 현장 출동한 1, 2, 3 정장 한 명만 3년 받고 이미 복역하고 철수했죠. 이런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하고 똑같은 거예요. 말단 책임자 한 명만 세월호 참사는 처벌받고 끝난 거예요. 지금 해경 지휘부는 다 무죄입니다. 이지금까지도. 그 대법원은 상고를 해놓은 상태이고, 지금 진상규명이 세월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작년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끝났거든요. 선체가 2017년도에 인양이 됐지만 선체조사회가 그걸 조사하면서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. 뭐 내부의 요인으로 해서 침몰했다,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 침몰했다, 이 두 가지 가설만 보고서를 남기고 종료를 해버렸습니다. 그리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걸 이어받아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두 가지 결론으로 또 똑같이 끝나고 말았습니다. 그러니까 침몰 원인도 모르고 왜 구조 안 했는지 근본 원인도 모르는 제 가족들의 답답함은 10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들이 진상규명이 다 안 됐다고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가 다른 거는 차치하고라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이 정권에서 또다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안 밝혀졌으니까, 미미하게 끝났으니까 다시 수사를 해달라, 다시 조사를 해달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 이 정권에서는. 어떻게든지 세월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세월호를 지으려고 하는 지금 행태를 보이는 정권에서 다시 재수사, 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준비를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. 가족들이 그러한 재수사, 재조사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가족들이 이 정권에서는 하고, 다시 정치적인 정권이 좀 바뀌어서 세월호에 관련해서 밝혀야 되겠다는 그런 정권이 들어선다면 우리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서 다시 수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가족들과 시민들이 만들어야겠다, 그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현재 생명안전공원의 현 상태가 어디까지 진전이 됐고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. 그래서 현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목사님 말씀처럼 생명안전공원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되는지 저도 알고 싶어요. 일단은 21년도에 1등 당선작이 됐어요. 국제공모전을 통해서 76개의 작품이 들어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1등 당선작이 또 되고 1년 동안에 그 작품에 되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가 이렇게 좀 조금 용역을 하는 그 절차가 있었는데 500억이 넘어갔어요. 500억이 너무 터무니없이 1등 당선작이 예산이 너무 많다. 그래서 또 다시 1년을 하게 됐어요. 한 20%를 생명안전공원의 건축을 20%를 삭감을 해서 삭감을 해서 그 500억을 맞추려고 좀 했습니다. 처음에는 500억이 넘지 않는 그 선으로 1년을 하고 있는 도중에 요즘에 자재값이 이렇게 인건비가 너무 오르는 바람에 이게 1년 사이에 또 500억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. 예. 500억이 넘어가서 기재부로 좀 만나보고 모든 걸 이제 추모부서장으로 조금 여기저기 다녀보고 했으나 무조건 기재부에서는 50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적성성 조사를 해야 된다. 그래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지금 503억 가지고. 예.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것은 세월호 추모공원은 법에 나와 있고 그 3억을 가지고 그러냐. 예, 어느 정도 건축사하고 예산을 좀 조절을 해서 500억에 맞춰서 하면 안 되냐. 이게 세월호만 이런 판례를 만들어줘서는 안 된대요. 무조건 해야 된다.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 있어요. 기재부가 KDR에 용역을 줘서 6개월 기간 동안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 적성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 단계에 있고요. 근데 저는 이제 가족으로서 의문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. 이게 7주기에 선포식을 하고 안산시나 해수부나 기재부에서 10주기 때는 생명안전공원에서 아이들 데려오고 기억식을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. 이건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가족이 더 이상 개입을 못해요. 예. 그 전에는 이제 부지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마을에 가서 생명안전공원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행정 쪽에서 딱 넘어가는 순간에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.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이게 뭐냐. 오히려 할 마음이 있으면 500억이 넘지 않게 중간에서 조달청에 넘어가지 않게 거기서 합의 볼 수 있지 않았었냐. 왜 고지고대로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방해하는 느낌이 든다. 할 마음이 있느냐.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은 모든 게 해수부도 그렇고 해수부는 안산시 핑계대고 안산시는 해수부 핑계대고 좀 그런 상황에 안산시는 힘이 없다. 국무조정실이라든가 기재부에서 어떻게 해줘야지 우리는 할 수 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공무원들이 길게는 1년, 짧게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버려요, 담당자가. 예, 그래서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다시 오면은 또 이게 업무 파악을 하다 보면 두세 달은 까먹는 상황이고 또 일을 좀 할만하면 또 오도록 가버리고 지금의 추모부서장을 18년도에서 맡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이 너무 바뀌어서 거기서 지쳐버리고 이것을 진짜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본인들이 생명안전공원에 일을 하면서 나 때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. 진짜 하고자 마음이 있다면 여기가 생명안전공원이 그래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추모공원을 찾을 텐데 의미 있는 장소인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공무원들이 좀 그렇게 자주 바뀌지 않고 할 텐데 너무나 자주 바뀌어서 할 마음이 있는 건지 가족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. 어제도 이제 또 팀장이 6개월 만에 또 바뀌어가지고 어제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. 그래서 또 엄마의 입장이니까 또 부탁만 했어요. 근데 이런 현실이 너무나
우리 아이들이 또 옆에 있는데 짜증난다라면 그렇고 너무 속상하죠. 예. 그런 현실이 있어서 제발 이번만은 우리 가족들 또 속상하지 하지 않고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내년에 또 선거가 있잖아요. 선거 때 이용당하지 않고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올해 안에 감리 업체 선정되고 그 건설업체, 공사업체 선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. 그것까지 안 되면 내년 4월 10날 선거인데 또 아이들 공간이 혐오스러운 공간으로 또 이렇게 후보자들이 아이들의 공간을 공약을 거는 그런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. 예. 지금은 가족들도 떠나지 않고 여덟 곳에 흩어진 아이들 데려와서 이 안산에서 추억이 있는 이 안산에서 아이들 보고 싶을 때 보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좀 활동을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유가족분들이 놓인 처지를 알게 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함께 힘을 실어드리고 연대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안산시에 전화하기, 안산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 올리기, 생명안전공원에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어서 거기 글을 막 자꾸 추모글을 또 올리고 왜 있냐라고 반대하는 글은 있는데 진짜 우리 아이들의 공간에 글을 올리는 시민분들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올해 너무 이제 애가 타서 싸우기보단 관심에 글 좀 올려서 글을 올리면은 공무원들이 글을 답변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.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조금 시민분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또 다른 거기가 글을 올리게 되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글을 올리게 되면 본인 또 인증이 필요한가 봐요. 그 웬만한 시민분들이 또 하기가 힘든 또 사항이 되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저는 이만큼 아이들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단원고가 보이는 곳, 아이들 살았던 동네가 보이는 곳 이곳에 좀 데려오고 싶은데 이렇게 어떻게 됐냐라는 따뜻한 질문을 조금 질문을 하면 그런 관심이 시민분들이 많이 있으면 그들이 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시민분들 오시면 멀리 있어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생명안전공원은 올해 5월 달에 공사한다던데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내년에는 공사가 진짜 제대로 되는 건지 그런 질문을 조금 글을 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.